자기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도 똑같은 금액을 100만 원으로 했는데 똑같은 100만 원이더라도 급여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돌려받는 금액이 다른 거예요. 아, 똑같은 세금을 내도? 네, 그래서 소득공제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알아서 해주죠. 그리고 세액공제는 딱 퍼센테이지가 본인 그 개개인별로 급여에 상관없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 뒤에 말씀드릴 건데 연금이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소득공제였다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공제를 받을 때 그 요건마다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세 가지 예를 이제 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 두 개는 소득공제고 하나는 세액공제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알아서 계산해 주지 않나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시죠. 나는 60세 이상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왜 내 아버지의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거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보세요. 직계 존속 아버지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조건이 있지만 공통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만 원이야? 예,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면 내가 집에서 주 부양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이름으로는 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나 자식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20세 이하의 뭐 애가 네. 맥도날드 가가지고 네. 100만 원 이상을 아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게 대단한. 그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고. 아, 이게 연간이에요? 네, 연간. 아, 월이 아니라? 월이 아니고. 아. 그래서 이 연간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엄청 조금만 벌어도 엄청 조금만 벌어도 사실은 되는 거죠. 근데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예요. 밑에 보면 이게 500만 원 해봤자 월에 그래도-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아주 알바 정도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 이름으로 세액공제를 인당 1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한 3, 40 벌면은 이거 금방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넘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는 150만 원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거의 안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야겠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죠. 그치, 이걸로 받아봤자 어차피 에, 돈 에. 얼마나 된다고. 예. 근데 이 150만 원 한 명당 150만 원이잖아요. 위에로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35% 세율이다. 내가 예. 소득세를 내고 소득세를 그러면 뭐 100만 원에 35만 원 그리고 50만 뭐 거의 한 52, 3만 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알고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알바비를 한 월에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아, 그게 애매하구나. 애매하지. 아. 진짜? 자, 어머니가 60세 이상인데 아버지도 어머니를 소득공제 받고 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 그거 안 될걸요? 둘 중에 한 명만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어머니가 60세, 아버지도 어머니, 안 돼요. 아버지로 네, 하거나 한 병만. 내가 그래서 이거 많이 싸우는 게 형제들끼리 서로 자기 부모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서로 서로 부양가족으로. 자기를 올리겠다라고 싸워요. 왜냐면 두 분만 해도 300이죠. 맞아. 예, 그러면 거의 100만 원 돈 되거든요. 싸워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부양은 제가 하고 있는데 그냥 매형 쪽으로 올리게 했어요. 예,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많이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매형 쪽은 애가 셋이고 이제 저희 어머니까지 해서 부양가족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럼요. 그럼 엄청 돌려받으시죠. 근데 그게 혹시나 네. 그냥 하는 얘기인데 부양가족이 많으면 네. 뭐 그 돌려받는 폭이 줄어든다거나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죠. 그런 왜? 건 없어요. 네. 그럼 좋은 거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다 만다 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연간 100만 원 이하로 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뭐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라든지, 아, 그럼 뭐 그거까지 합쳐서. 임대소득이라든지, 아, 그거까지 합쳐서. 그것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그런 소득, 사실 이자 소득, 임대 소득이 1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그 소득 자체가 나온다라는 게 돈이 좀 있다라는 그치,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는.
그러면 막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계시는데 월세를 받고 있다. 네. 그러면은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그래서 봐놓은 게 알바 정도는 봐주겠다라고 해서 5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거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여기에 뭐 얼마라도 뭐 1, 2만 원이라도 다른 소득이 껴 있으면 네,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해요? 아니요. 합쳐서 100만 원 넘어 버리는 거죠. 근로소득 501만 원이 돼 버리는 거죠. 연간 소득 금액이. 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거네. 내가 일을 하는데 뭐 알바든 뭐든 네. 근로소득이라고 치면 네. 연봉이 500 이상이면 안 되는 거네. 연봉으로 연봉으로 치기도 뭐하지만. 그렇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한 50만 원 돈 되는데 이 50만 원 돈 때문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그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이건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월세는 근로소득으로 안 들어가니까 네, 여기에 10만 원만 받아도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10만 그렇죠. 월에 10만 원만 받아도. 월 10만 원만 받아도 네. 120만 원 돼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러네요. 네. 요거는 소득공제입니다. 아까 이제 내 소득 세율에 따라서 요 부양가족 네.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를 네, 받는다. 내가 버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세율이 많이 높잖아요. 받는다. 그럼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정해져 있죠. 뭐 위에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차이가 딱 그거네요. 그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공제를 많이 받는 게 거고. 소득공제고 그거하고 세액공제는 상관없는 딱 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세액공제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세목마다. 게 세액공제고. 네. 쉽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잠깐만요. 제가 올해 2달만 일해서 상관없죠. 근로소득 200.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문제가 되고 근로소득만 200이 있으면 500 이하니까 올라갈 수 있죠. 신랑 쪽으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로소득만 있다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자동으로 이제 앞에 부양가족 공제도 그렇고 신용카드 공제도 100만 원. 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죠. 사실은 연말에 다 온 시점에서 내가 연말정산을 더 받아야지라고 하면 이미 늦은 시기죠. 지금은.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이제 권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연금 계좌 공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연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계좌 상품인 거죠, 이게? 상품입니다. 연금 상품이고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딱 봐도 지금 내용을 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그 상품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입하면 되는데 가입하고 돈을 넣으면 세액 공제를 받아요. 요 같은 경우는 12%예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세액 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타야 돼요. 그 전에 연금 계좌라서. 예. 그 전에 해지를 하거나 중도 인출을 하면 이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요.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니까 65세 이후로 55세 이후로 돈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한 50세 때 이거를 30세 때부터 했는데 50세 때 해지를 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세액공제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돼요. 20년 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야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전에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토해내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붙여서? 이 해지 시 이 해지 금액의 15%를 토해내야 돼요. 추가로? 공제 받은 거는 이제 그거를 토해내는 셈인 거죠. 중복은 아니고. 공제 금액하고 관계없이 네. 내가 해지해서 받는 금액의 15%를 내야 된다. 네. 그럼 공제 금액은 별도고 네가 얼마를 공제를 받았든 그건 그냥 얼마를 받았든 15%를 해요. 네, 질문하십시오. 네. 근데 사실 이 연금 계좌만큼 그 세액 공제를 많이 쳐주는 금융 상품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12%가 굉장히 큰 혜택인 거예요? 네, 이렇게 주는 금융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연금 저축 계좌가 있고 IRP 계좌라는 것도 있거든요. 둘이 이제 법상 세금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IRP는 이제 개인 퇴직 인디비주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인 퇴직 계좌고
요거는 연금저축계좌. 좀 성격은 좀 달라요. 근데 세법은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요. 이 밑에 보시면 아까 기본 세액공제율은 12%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총 급여액이 연에 5,500 이하이신 내 분들은 연봉이 5,500 이하다. 이하다라고 하면 15%까지 해줘요. 아, 세액공제를? 네, 그러면 115만 5천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근데 왜 700만 원을 내고. 보통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월 뭐 얼마 이상 여기 계좌에다가 적립식으로 넣어야 뭐 세액공제가 된다든지 그런 이게 제한이 없어요? 뭐 700만 원을 나누기 12로 하면 되죠. 아, 네. 아, 이걸 뭐 아니, 무조건 보험처럼 네. 매달 넣어야 된다. 매달 뭐 자, 뭐 10만 원 그렇죠. 이상 뭐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연금 저축 상품을요. 보험사에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증권사에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면 따따님 말처럼 매달 넣어야 되고 이게 뭐 2%면 2%, 3%면 3% 금리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 연금저축 상품을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면 네. 펀드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펀드는 아까 그 보험사에서 나왔던 2, 3% 그런 이율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세액공제 적금하고는 또 다른 상품 아니에요? 신한이나 우리에서 나와서 세액공제 적금형으로 상품을 많이 판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상품명을 알아야 돼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확한 상품명은 연금저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헷갈리시기 쉬운 게 모든 세액공제 상품이 지금 이렇게 12%를 받는 게 아니고 네, 아니에요. 세액공제 상품은 많이 있어요. 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금 계좌 뭐 연금저축이나 네. 이거 연금하고 관련된 맞아요. 12%예요. 연금하고 네. IRP, 네. IRP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름을 가진 네. 그런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막판에 뭐 좀 노후 대비도 할 겸 뭐 연말정산도 받을 겸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무조건 많이 넣어야 되는 상품이고 근데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거는 뭐 최소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넣은 금액에 네, 넣은 금액만큼 최대 한도만 지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12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2만 원에 12%라고 그랬잖아요. 12에 주민세가 또 더 붙거든요. 13.2%예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금액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다? 네. 넣은 납입 금액 기준으로 그 해.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올해 700만 원 넣고 내년에 700만 원 넣고. 영등포 지점장님이 수원 오영생 강의까지 와서 네. 자기 지점에서 가입 많이 하셨다며 이번 년 말까지만 존재하는 상품. 개소리입니다. 내년에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 상품이 없어지고 다른 상품이 또 생길 수도 있죠.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전형적인 사자죠. 네, 이걸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저희 회사 영업할 때나 지금 하는 일도 연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이 연금에 대해서는. 예, 연금 그냥 연금이라고 그럴 거예요. 보통 저는 지점장님들 보면 이 상품명이 뭐예요? 그러면 연금. 그 돌려받는 연금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하게는 연금저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 보험사에서 팔면 뭐 연금 보험이라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고요. 연금저축보험. 지금 네이버에 연금저축이라고 쳐보시면요. 이제 이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뜰 거고, 네, 이 회사는 연금저축 뭐 계좌 혹은 펀드 이렇게 뜰 겁니다. 올해가 지나면 3% 밑으로 떨어집니다라고. 그거는 그 상품 성격이겠죠. 그게 공시율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공시율은 시중 금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떨어져. 다음 달에 떨어집니다라고 해서 이제 절판 마케팅을 많이 하긴 합니다. 연금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한 상품 올해까지만 팝니다. 네. 이제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간 상품을 뭐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보험이 될 수도 보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따뜻님 말씀하셨잖아요. 매달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펀드를 증권사에 있으니까 저는 펀드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었고. 네. 그 연금저축은 보험을 하면요. 2달 이상 못 넣으면 계약이 실효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공제를 못 받아요? 공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이 상품이 끝나버리는 강제 해지가 되는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경고를 줍니다. 실효라고. 그거는 모든 상품이 똑같아요. 효력이 2개월 이상 납입이 납입이 안 되면 일단 그 보험 상품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2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실효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되면 그 상품이 해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때까지 뭐 이렇게 나중에 늙어서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혜택들이 자체가 아예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넣었던 거 새로 들어야 돼요. 건강보험은 연체되면 연체 금액 내라고 하던데.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이고 이제 사적으로 드는 개인적으로 드는 개인적이든 뭐 실비라든지 이제 종신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연금저축도 사정이 안 좋아서 2개월 이상 못 넣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갑자기 해지돼가지고 토해내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사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제로 안 하면 뭘 안 해요. 네. 그러면서 이런 강제 조항이 이 고객님의 이런 연금 자산을 이 노후 자산을 모으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성실하게 만들어준다. 당신을 더 성실하게 이 약조건이 당신한테 더 이 좋은 조건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시련이 있어야. 예. 강제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제 연금저축 펀드는 그런 제한은 없어요. 그러면 펀드니까 내가 뭐 넣고 싶은 금액 넣을 만큼 넣고. 여러 펀드에 나누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라인업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펀드에 나누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 네. 그러면 펀드니까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면은 네. 그 연금저축 펀드도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각 운용사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 그 회사마다 이 증권사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한 증권사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한 증권사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증권에 가서 뭐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미래에셋 받으실 수도 있고 이랬을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700만 원 이야기만 하면 된다. 700만 원 이하, 700만 원까지. 그래서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12% 세액공제 받았는데 나중에 토해내는 거는 15% 토해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와이프랑 그 노후 대비를 저는 사실은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제가 자기가 목적이라고 하면 네. 그냥 700만 원 딱 넣어놓고 네. 그대로 가만히 놔둬야겠네. 그래도 가만히 그냥 펀드 운용하고 또 매년마다 넣는 거죠. 근데 700만 원으로는 노후 대비가 안 되잖아. 자, 생각해 보세요. 부부 2명이서 700씩 넣어요. 그래 맞아. 따로따로 되는 거야. 네. 오. 700씩 넣죠. 그럼 한 사람 해볼게요. 한 사람에 710년 넣으면 얼마예요? 원금이 7천. 연에 연 700만 원 한도라는 게 그러면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러면 내가 올해 700만 원 넣어놨어요. 네. 그럼 내년에 700을 추가로 넣으면 또 넣을 수 있어요. 또 내년 세액공제를 또 그럼 받는다니까. 내년 세액공제는 그 700만 원에 대해서만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네. 올해 7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네.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네. 내년이 됐는데 500만 원만 넣었어요. 네. 그럼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500만 원치만 받는 거죠. 전에 거는 공제를 받았으니까 못 받는 네,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었던 금액. 넣은 금액으로? 네, 넣은 금액으로. 그래서 매년 넣으면 700만 원이면 네. 그래서 15%를 토해내게 하는 거다. 그렇죠. 손해보라고. 해지했다가 또 받았다가 해지했다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다들 네. 머릿속에 써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든 노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 비과세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 다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가 이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더 안 불어나고 원금만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12% 수익을 보고 시작하는 셈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왜냐면 받는 거니까. 공제를 받으니까. 네. 물론 나중에 이걸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라는 거를 내요. 가입할게요. 네. 와, 자, 12% 수익이라니. 네, 이거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야, 이거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걸. 아니 고객님 이러면서 야, 나중에 55세 이후로 이 연금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55세만 지났다고 해서 그걸 한 번에 받으면 또 안 돼요. 그럼 또 토해내야 돼요? 네, 토해내야 돼요. 최소한 10년 이상 나누어서 받아야 돼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스탠스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나 많은 12%를 얹어주는 혜택을 내가 세수를 이 소비하면서까지 너네한테 혜택을 주고 있으니 이걸로 딴짓하지 말고 진짜 나중에 조건이 까다롭네. 나중에 너희 노후 때 그것도 한 번에 그냥 닦아 쓰지 말고 진짜 너희 노후에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만 한 게 없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내가 55세 이후잖아요. 네. 55세 때부터 타요. 네. 그러면은 받다가 한 60세에 죽었어. 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돼? 그 돈은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그 펀드 이 평가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자녀분이. 그럼 자녀도 그걸 나눠서 받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어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있으면 아이 승계할 수 있어요. 연금 예전에는 안 됐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근데 연금저축 보험이 조금 애매한 게 이 펀드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연금 개시 시점에 내 평가 금액이 1억이다 라고 하면 금액이 그냥 이걸 종신 기능이 안 돼요. 국민연금처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냥 딱 기간을 정해서 엠빵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 보험은 그런 엠빵도 되고 종신 기능도 돼요. 그게 무슨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 그거잖아요. 빨리 죽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같은 금액을 계속 받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살면 종신 기능을 하는 내가 우리 집안이 좀 장수 집안이다. 그러면 이 연금 수령 조건을 그 정액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신형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종신형으로 하면은 내가 일찍 죽는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네, 못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 거고. 네,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뭐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펀드라고 치면은 네, 펀드면은 이걸 자식한테 승계를 해주잖아요. 네. 내가 죽고. 네. 그럼 자식이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안 돼도.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알아볼게요. 네, 와이프는 승계가 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수급 요건이 아마 돼야 될 그러니까 것 자식도 같아요. 55세가 그걸 넘어서 또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노후 대비용 노후 혹은 대비용으로. 네 플러스 연말정산용으로는 사실은 저는 첫 번째 저는 다른 거는 생각 안 해요. 저 와이프랑 저랑은 이것만 하려고 합니다. 크네요. 자, 1년에 700, 10년에 뭐 하세요? 7천, 빨리 가입하세요. 10년에 7천, 20년 직장 생활 한다고 그러면 원금만 1억 4천. 야, 너 얼굴 나오면 안 되겠다 진짜. 안 되지. 1억 4천. 와이프랑 둘이 하면 2억 8천. 그래도 20년 운동했는데 뭐 한 더블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겠어요? 20년 5억 6천. 더블 될라나? 더블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좋은 관리사를 만나면. 여기서 또 참고로 이제 저는 지금 영업을 안 합니다. 네. 돈 드릴게요. 가져가요. 이렇게 해서 많이 했죠. 그래서 요게 저는 제일 크네. 크죠. 10%. 그래서 지금 한참 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런 거 관련 클릭 딱 한 번 하잖아요. 연금저축. 그러면 이제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건지 그 해당 배너들이 다 따라다닐 겁니다. 이제. 연금저축. 네, 네. 그러면 이게 어차피
납입 금액으로 공제가 되니까 네. 지금 가입해서 700만 원 넣어도 되는 거네. 빨리 가입을 해야죠. 12월 31일 전까지. 올해 거는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넣어야 돼요. 내일 출근하면 내 것 좀. 아, 저 영업 안 한다니까요. 아 그냥 해 하나 가져가 일단. 야.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되니까 사실은 이런 설명을 하지. 우리 막 술자리나 이런 데서 그치. 이렇게 좋아라고 하면 사실은 아, 제대로 안 듣거든요. 안 들려. 그래서 근데 곰곰이 또 집에 가서 생각하시잖아요, 따따님이. 그러면 이제 뭐 어디서 고민을 하는 포인트가 되냐면 내가 이걸 55세까지 안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연 700만 원이 그치.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월로 따지면 그래도 60만 원 넘어가는 거. 그럼요. 6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근데 확고한 노후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거만한 상품은 진짜 없어요. 비즈니스 소식에서 하는 게 아니죠. 정확하십니다. 벌써 이거 하다 보니까 9시가 됐어요. 간단하게 그 IRP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IRP는 그 퇴직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퇴직연금 제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퇴직하면 그냥 아무 은행 통장 내면 회사에서 내 아무 은행 통장에 넣어줬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회사들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없고 IRP라는 그 개인 퇴직 계좌로만 받아야 돼요. 네. 퇴직금을? 네. 내 일반 계좌로 못 받아요? 일반 계좌로 못 받아요. 그게 퇴직연금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예전처럼 그 일반 퇴직금 제도 회사는 그냥 받을 수 네, 있고. 그냥 예전처럼 받을 수 있는데 요즘 거의 그런 회사 없을 거예요. 아주 그 영세한 데 빼고는. 근데 그 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는 IRP 계좌에 내가 내 돈을 더 태우면 그 돈에도 연금저축과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이제 지금 나갑니다. 이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합산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합쳐서. 네. 그러면 연금저축에 700만 원 넣거나 IRP에 700만 원 넣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는 IRP가 더 좋은 것 같아. IRP에 700만 원 넣으셔도 700만 원 다 받습니다. 근데 나는 연금저축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잖아요. 근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밖에 안 해줍니다. 공제를? 네. 그래서 아까 따따님 같이 700만 원까지 받을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연금저축 400만 원을 가입을 하고 IRP를 300만 원을 2개를 가입을 해야 돼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연금저축을 700만 원 넣어봤자 소용이 없네. 그러면 700만 원 넣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400만 원어치만 해준다. 네. 공제를. 300만 원은 그냥 순수하게 더 저축한 거죠. 그래서 IRP라는 근데 IRP도 뭐 이게 수익이 있어요? 그럼요. 그 안에 펀드도 있고요. 예금도 있고요. 그 IRP라는 이름으로 뭐 그런 예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상품이 다 여러 라인업이 가지가 있어요. 있구나.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에는 펀드밖에 없고요. IRP에는 예금도 있고 원리금 보장 상품도 있어요. 그게 합쳐서 IRP라고 그러나? 그 계좌를 IRP 계좌라고 해요. 그 IRP 계좌 그 하나로 네. 펀드도 할 수 있고 네, 그 안에 그게? 쫙 들어가 있어요. 네. 포트폴리오구나. 포트폴리오예요. 네. 그러면은 IRP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요. IRP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죠. 대신에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IRP 계좌에 원리금 보장, 예금이나 이런 게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IRP 계좌는 그 계좌 전체 자체에 매년 보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네, 매년. 아무 수익이 안 나도 그 금액에 대해서 돈을 내야 돼요. 뭐? 스위스 은행이야?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최대 주식 자산 편입 비중도 70%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신분은 IRP에 한 30%는 억지로 예금을 넣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IRP에 뭐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0.3에서 4% 정도 되고요. 0.3에서 0.5% 그건 금융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네, 연회비네. 네, 근데 이걸 마음대로 뺏어 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안 되죠. 안 되죠. 안 토해내야 되죠. 그 해지한 걸로 보는 거죠? 네. 해지해야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이제 그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제도가 있어요. 이 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네. 펀드는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최대. 그럼 IRP도 그런 식으로 담보 대출. IRP는 안 돼요. 그거는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퇴직이라서 이건 조금 다릅니다. 이거 조금 애매하네. 애매하죠. IRP는 쓰기가. 네. 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것도 있는데. 네. 야 퇴직을 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네. 퇴직금이 저기에 묶여버리면. 아, 퇴직금은 바로 받아 쓸 수 있어요. 퇴직금이 여기로 들어온다면 IRP로. IRP로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요. 퇴직금은. 아 퇴직금은 또 다르게 취급이. 네, 퇴직금은 다르게 취급이 돼요. 그 세율도 달라요. 아 그 계좌만 IRP 계좌를 할 뿐이죠. 아, 이게 좀 어렵게 제가 설명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렵다고. 어쨌든 다르게 쓸 수 있다. 네,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자는요. IRP 이자는 그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요. 어떤 상품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고 내가 수수료만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참고로 제 IRP 계좌 IRP 계좌 플러스구나. 퇴직금 계좌는 퇴직연금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펀드로 깔아놔가지고 중국 펀드로 깔아놨어요. 중국 펀드 씨. 근데 만약에 네. 본인의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연봉이 예,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나 토해내는 금액이나 똑같아요. 오. 그러니까 일단은 해놓는 게 나아요. 15%까지 해주는 거요? 네. 연봉이 5,500 이하면 15%까지 공제가 해주니까 토해내는 금액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분은 나쁘겠지만 어쨌든 받았던 거 더 토해내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손해는 없어요. 괜찮네. 네.